안녕하세요. 5월 10일 화요일 밤 8시. 저희는 미디어 보이는 라디오의 원준, 가연입니다. 가연씨. 조금 뜬금없지만 5월달이 왜 가정의 달이라 불리시는지 아나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같은 날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뿐만 아니라 성년의 날이나 부부의 날 등등 가정과 관련된 날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번 보이는 라디오의 주제는 그래서 가정의 달입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곡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오연준님의 바람의 빛깔.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달을 보고는 늑대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 건지 알아요. 그 한적 깊은 산속 숨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뭔지 알아요. 바람의 아름다운 저 빛깔을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 디즈니 노래에는 디즈니만의 정말 감성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디즈니 노래 중에서도 이 포카혼타스 주제가를 가장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완전 취저였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연님, 혹시 부부의 날이 언젠지 아시나요? 날짜는 모르고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알려줄 수 있어요? 네, 부부의 날은 5월 21일인데요. 이게 저희와 별로 상관이 없는 날처럼 느껴져서 잘 모를 수 있지만 나름 국가가 공인한 법정 기념일 중 하나랍니다. 2003년 12월 부부의 날 제정추진위원회라는 민간단체에서 부부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요청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국회를 거쳐서 2007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선정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원준님 성년의 날은 언젠지 아시나요? 글쎄요. 성년의 날을 들어본 적은 많은데 정확히 언젠지는 잘 모르겠네요. 성년의 날은 매년 날짜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삼는다고 하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16일이 성년의 날이라고 합니다.
성년의 날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는데요. 처음에는 4월 20일이었지만 1975년에는 5월 6일로 변경되었다가 1985년부터 지금과 같이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정착되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이른 연도에 제정이 되었네요. 부부의 날에 비해. 저는 빠른 년생이라 성년의 날을 기념하지는 못하지만 2003년생 분들은 올해 성년의 날을 기념할 수 있겠네요. 모두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자, 가연님은 성년의 때 뭐 특별히 하셨던 거 있으신가요? 성년의 날은 20살 때 의미 있는 기념일이라서 저한테는 한 2년 전 얘기인데요. 사실 저도 별거는 없고 그냥 기념으로 이제 친구들과 집에서 간단하게 술을 마셨어요. 원래 술며살이를 하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코로나 완전 초기여서 외출을 다들 자제하고 외출을 하면 살짝 약간 사회적으로 약간의 비난? 약간 그런 분위기여서 뭔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 완화 시기여서 다들 성년의 날을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미디어학부 학생회에서도 성년의 날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도 좋은 이벤트일 것 같네요. 근데 그 이벤트 저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참여 가능하세요. 오, 네, 그렇군요. 그나저나 며칠 전에 어린이날 연휴이기도 했죠. 저는 어린이날 때 이제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저희는 어린이가 아니어서. 이제 어린이는 한참 벗어났죠. 그래서 뭐 선물 같은 거는 그런 거 이제 없죠. 이제 네. 저희가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받았던 선물은 그래도 중학교 때 받았던 거 중학교 때까지는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돈으로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가연님 혹시 뭐 어린이날 때 기억 있으신가요? 혹시 뭐 받으신? 저는 초등학교 이후로 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고요. 어린이날에 이제 무엇을 받았나 보다는 어버이날 저는 부모님께 뭐 드렸는지가 좀 더 이제 중요해진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약간 실리를 따지시는 분들이셔서 그냥 비싼 선물 줘서 나중에 용돈 부족하다고 용돈 더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꽃만 달라고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생화 카네이션, 꽃다발 소박하게 드렸습니다. 네. 야, 부모님께서 그래도 기뻐하셨을 것 같은 네. 선물이네요. 저는 이번 어버이날에 그냥 사랑합니다 이 말 하나로 아이고. 퉁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꽃을 꼭 준비해야겠네요. 네. 그럼 잠시 또 신청곡 하나 듣고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소녀시대의 소녀시대. 아직 어리다고 말하던 얄미운 욕심쟁이가
마음이 가는 그대로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날 모르잖아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yeah, yeah, yeah.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놀리지 말아요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놀리지 말아요 스쳐가는 얘기뿐인가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모르잖아요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스쳐가는 얘기뿐인가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네, 소녀시대 듣고 왔습니다. 원주님, 그런데 어버이날이란 게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외 여러 나라들에도 어버이날이나 그런 비슷한 날들 저희 보이는 라디오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우선 북한은 11월 16일이 어머니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1961년 이날 북한에서는 제1차 전국 어머니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날은 공식적인 국가기념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2012년 5월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으로 인해 비로소 어머니의 날이 공식적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오, 미국에서도 어머니의 날이 있는데요. 5월의 두 번째 주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머니의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와 부활절 다음으로 교회 참석이 많은 날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더 오리지널지는 어머니의 날을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상업적인 행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날이 정말로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미국의 화훼 업체들과 다른 상업 업체들의 지원과 홍보 때문에 어머니의 날이 상업적으로 의미가 변질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에는 원래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는 전통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서구의 영향으로 MZ세대를 중심으로 어머니의 날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방글라데시의 부모님은 이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Every day is Mother's Day, so you will love your parents every day. 매일이 어머니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주렴 이런 뜻이랍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어머니의 날에 특별한 풍습은 없고 가족끼리 레스토랑을 가거나 케이크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전 세계에서 약 190개 정도의 국가에서 부모님을 기리는 기념일이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는 총 249개의 국가가 있다고 하니 거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저희는 또 신청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의 아버지.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르지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건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하나 이 바르나 이 다르나 바보는 잘할 테니 학교 외에 학원 과에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 만드는 안 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함께 가주시오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당신을 따라갈래요 네, 싸이 아버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아, 이 노래는 정말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아, 원주님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코너를 같이 가보도록 아이, 합시다. 누가 넣은 건지 괜히 넣군요. 네. 아, 특히 이 노래의 뮤비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 뮤비를 보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정이 들어서 노래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버지라는 노래와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가 어버이날에 딱 듣는 딱 좋은 정말 오열하기 딱 좋은 노래로 투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인님은 혹시 이런 들으면 뭉클해지는 노래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이제 가족 노래 하니까 또 떠오르는 노래는 김진호님의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인데요. 아, 아시나요? 그 명곡 네, 이게 어른이 되어서 느끼게 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이제 가슴이 울리는 가사로 표현한 곡입니다. 가사가 정말 이건 네, 찐인데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다들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또 부르의 명곡에서 그 말을 했잖아요. 아, 네네네. 부르의 명곡에서 이게 해가지고 또 유명해졌잖아요. 그 퍼포먼스와 저는 아니요, 저는 그냥 음반만 들어서. 네. 그 라이브 무대를 꼭 보셔야지. 네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울부짖는 그 김진호님의 모습을 보면 더욱더 감명이 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 사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물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22학번 신입생입니다. 저는 사실 반수를 준비하고 있는 반수생인데요. 아직은 학교를 다니며 학교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수를 준비한다면 이제는 좀 학교 생활을 줄이고 수능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쉽게 대학 생활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대학 생활에 진심이냐면 과제를 위해 주말에도 학교를 나가 그 팀플일과 그런 과제를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아닌가 하는 게 있는데 바로 며칠 전 어린이날에도 학교를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어린이날은 공휴일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교수님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끝나고 같이 수업 들은 친구들끼리 술이나 먹으면서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발 어린이날에는 쉬게 해주면 안 될까요?
아, 공휴일에 학교를 가다니 정말 너무 슬픈 일이네요. 혹시 가연님은 어린이날에 수업하셨나요? 아, 저는 사실 수업이 3개인데 3개 다 교수님께서 휴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목요일에 제가 항상 학교를 오는 날인데요. 이번 특별히 이제 집에서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어린이날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과 외식을 하고 소소하고 행복하게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원주님 혹시 뭐 하셨어요? 저도 그때 사실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게 또 휴강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그날은 친구들과 놀았는데 그 배드민턴 치면서 저 스포츠도 좋아하다 보니까 배드민턴 치고 이제 또 밥 먹고 같이 노래방도 가고 게임 PC방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 제가 번화가가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어린이날이어서 그런지 쉬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날 그렇게 사람이 많았던 적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평한 농촌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린이날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오피스텔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 오피스텔에는 3층의 건물 내 야외 놀이터가 있어 건물에 사는 아이들이 와서 놀거나 입주자들이 준비 안 한 상태로 산책을 하거나 하였습니다. 이 오피스텔에는 어린이날만 되면 오피스텔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과자 세트를 주는 이벤트를 했는데 당시에는 그 과자가 굉장히 큰 선물이라 느껴졌고 그걸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과자 세트를 받는다고 그렇게 좋아할 나이는 지났으나 어릴 때의 순수한 마음과 과자에 세상 기뻐하던 동심이 너무너무 그리워요. 근데 여기 사연에 3층 건물 내 야외 놀이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건물을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동네에 네. 하나 있어서 딱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네모난 그 오피스텔 그 주민들이 입주하는 그 집이 있고 그 안에 가운데가 또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3층에 그렇게 야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간 곳은 약간 비슷한 구조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심이란 단어는 정말 이 순수한 깨끗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쵸. 동심은 지켜달라는 말이 있듯이 어릴 때의 생각은 뭔가 티끝 없이 맑은 새하얀 도화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동심을 깨트리지 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 하면 또 그 주제를 빼뜨릴 수 없는데 혹시 가연님은 산타를 몇 살까지 믿으셨나요? 사실 저는 좀 순수하게 초등학생 때까지 계속 믿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 한켠에 사실 부모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게 관련된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 오빠는 그 산타가 없다는 걸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알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그거를 악용해서 저를 데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집안을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로 부모님이 숨겨놨던 그걸 찾았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은 아니었고요. 한 크리스마스 한 5일 전쯤? 5일 전부터 네, 5일 전에 이제 찾아야 부모님이 이제 저희가 새로 이제 선물을 받아도 다시 선물을 준비하셔서. 그래서 저는 오빠 따라다니면서 그 5일 전에 선물을 하나 찾아서 그때 받고 부모님이 그때 굉장히 당황하셨는데 부모님이 그거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때 이후에 또 크리스마스 날 당일날 또 다른 선물을 또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솔직히 오빠가 좀 많이 똑똑한 거기도 하고 좀 많이 영악한 거기도 한데 저는 오빠 덕분에 선물을 2개 받았던 그런 순수한 어린이였답니다. 5일 전부터 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은 5일 전부터 준비를 했으면 부모님 숨겨놓으신 거 아닐까요 혹시? 네, 그쵸. 이제 옷장 이제 깊숙한 데 숨겨 놓으셨는데, 네, 오빠가 찾아서. 그거를 네. 그거를
재밌는 에피소드인데요. 네. 저는 산타를 이게 산타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게 제가 잠들 때 누가 놓고 가는 그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산타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왜요, 네. 왜요? 인기척을 느끼고 딱 살짝 봤죠, 살짝. 네. 근데 너무 익숙한 실루엣이었나요? 너무- 아, 익숙한 실리엇이고 그리고 저는 크리스마스 때 제가 원했던 선물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늘 왜죠? 저는 어렸을 때 레고나 이런 장난감류를 원했는데 그럴 때마다 온 거는 제가 원하지 않는 무슨 부메랑 같은 게 오고 약간 제가 원하지 않는 스타일의 그런 장난감들이 와서 산타가 제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참 원망했던 네. 기억이 좀 있습니다. 보통 머리 위에 편지를 올려놓지 않나요? 산타 할아버지 이번에는 이런 선물 주세요 이러면서. 그래 제가 그걸 안 해서 안 주신 거. 근데 저는 좀 그걸 정확하게 명시해서 썼거든요. 아 이번엔 꼭 이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써놓으면은 그 전날 써놓은 거 아닌가요? 그쵸? 밤에 잠들기 전에. 잘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 전에 약간 넌지시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세 번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1살로 재수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22학번 대학생입니다. 저는 어버이날과 관련해서 부모님께 감사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때는 5년 전 중학교 3학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영어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전날 밤 늦게까지 발표 자료를 조사하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를 등교하여 발표 수업이 있는 3교시 전까지 열심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담은 USB를 집에 놓고 온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메일이나 드라이브에도 따로 저장을 안 해놔서 다운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발을 둥둥 구르며 PPT 없이 발표한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은 다음에 발표한다고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창문을 통해 어머니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 저녁에 제가 발표 자료를 USB에 담은 것을 본 어머니가 책상에 USB가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걸 가져다 주러 오신 거였죠. 덕분에 발표는 잘 마칠 수 있었고 점수도 잘 받았습니다.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등장하여 구원자가 되어주신 어머니께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발표 자료를 집에 놓고 오다니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의 센스로 잘 대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 세상에 엄마만큼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새기게 해주는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부모님께 요새 더 항상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를 할 때 항상 믿고 지지해줄 때 그리고 또 언제나 그냥 저를 믿어주고 그리고 신뢰해주고 나를 걱정해주는 그런 존재가 부모님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냥 존재 자체가 고마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부모님께 언제 가장 고마웠냐면 늘 저를 1순위로 생각하시고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늘 달려오실 때 그때 저는 늘 감사함을 느꼈는데 그런 일이 제가 2번 정도 있었어요. 제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 벌에 쏘였을 때인데 아, 그때 어머니한테 어이구. 전화를 했더니 바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 자동차를 타고 오셔서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시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또 다른 일은 제가 농구를 하다가 그게 초등학생 때였는데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요. 크게 다쳤는데 그때 다른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그랬지만 저 일단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했더니 또 금세 달려오셔서 저를 병원 데려다 주신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정말 어머니에게는 늘 감사하다고 해도 또 부족한 그러신 분이죠. 네, 항상 부모님께는 저희가 1순위인 것 같아요. 가정의 달이라고 하니 저는 어렸을 때 가족들과 매일 일요일 아침이면 동네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쳤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사연이군요.
네, 초등학교 9학년인지 중학교 들어가서부터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이벤트가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일요일 아침이 오기만 해 기다리며 늘 일찍 일어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이벤트 없이 일요일에 아침이 없는 매우 건조하고 삭막한 삶을 사는 것 같아 아쉬워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때로는 가족과 함께 운동을 하던 그때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주기적인 가족 행사가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저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가족끼리 모여서 보드게임을 하는 그게 한 초등학교 때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루마블이었나요? 아, 부루마블은 집에 없어가지고 이제 보난자라는 보드게임인데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콩을 키워서 아, 약간 네. 물물교환 형식의 그런 게임하고 그런 게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하죠. 그렇군요. 그래도 제가 또 졸업을 하고 나서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보드게임을 하자. 이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라고 하려 했지만 보드게임은 이제 저희 나이에 좀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고스톱을 쳤습니다. 아, 저는 아직도 보드게임을 많이 좋아하는데, 전 그래서 보드게임 카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아니 보드게임 네. 하는 게 유치하는 게 아니라 네. 가족끼리 아, 하는 게 네. 물론 그게 이제 좋죠. 유치하지 않고 그 약간 동심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으로 좋긴 한데 그래도 좀 성장한 느낌의 네네. 보드톱을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도 보드게임 카페 좋아하고요. 친구들과 자주 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면 늘 재밌게 놀고 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G.O.D의 어머님께 그리고 임창정의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듣고 마무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들다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온다며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 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식당을 하나 갖게 됐어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 내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을 짓고 고사를 지내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축하는 계속되었고 자정이 낮아서야 돌아가서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버리시고는 깨지 않겠어 다시는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젠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우리 할머니 등에 엎여 살 때 들려오던 그 노래들 아버지 술 한 잔 걸치시면 단고 레파토리 올드에서 실어 촌스러운 뻔한 멜로디 역시 난 음악 센스 남달라 R&B부터 힙합에 재즈까지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아빠랑 똑같아 술만 먹으면 내가 이래도 되는지 불러본다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우리 어머니 에어로빅 반주고 뻔한 리듬 조성 가사 어김없이 직장 회식 마무리로는 트롯 대찬 지겨워서 싫어 요즘 여기저기서 난리 트롯 너는 내 스타일 아냐 나는 팝송과 샹송과 최신가요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길 가다 흐르는 찰진 멜로디 가슴이 터지게 불러본다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별것도 아닌데 눈물이 흘러 하늘의 복로와 꺾어본다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이렇게 또 라디오의 마무리 시간이 왔네요. 네, 오늘은 주제가 주제라서 그런지 사연도 그렇고 전반적인 내용이 따스함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디오를 진행할지 정말 궁금한데 뭐가 됐든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네요. 오늘의 저희 추천곡은 어린이날을 맞아 위키드 핑크팀의 빛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위키드라는 동요 프로그램에 나온 노래를 거의 다 들어봤는데 이 곡은 제 기준 탑 5 안에 드는 명곡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해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정신을 맑게 하고 가사가 마음을 울리는 곡이니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랑 맑은 목소리 하니까 저도 추천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모아나 OST였던 How Far I'll Go라는 팝송이 있어요. 저희 여기서 처음으로 팝송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도전적이고 당찬 가사가 매력적인 외국곡이니까 다들 밝은 에너지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 노래 한 번쯤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